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수능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영어도 써져 있고 이런 기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문자가 N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외국어인지 수학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문제냐면 극한, 바로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극한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극한이라는 단원을 학생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합니다. 극한 파트에 가면 이제 이런 기호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영어 LIM,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팔자 옆으로 두은 이 기호가 또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극한만 알면 오히려 이 문제는 또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이 LIM이 뭔지부터 배워봅시다. 이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리을이고 I가 이죠. M은 미음이고 I가 이고, 요게 T가 티읕이니까 리밋이라고 읽는 낱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한계, 한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 기호를, 요 단어를 수학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세 알파벳만 빼서 LIM을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이 리미트는 극한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용어로는 극한이라고 부르고, 읽을 때도 이제 영어 낱말 그대로 리미트라고 읽는데 의미는 이제 극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극한의 한은 여기 나오는 한계의 한과 같은 글자겠죠. 그래서 극한도 우리말로 하면 이제 끝, 마지막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학에 이렇게 LIM 이런 기호를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 끝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끝장내기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들을 끝장을 보겠다 할 때 이 LIM이라는 거를 이 식 앞에 붙여요. 끝장을 낸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 식을 끝장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여기 이제 요 식이 지금 여기 써져 있는데요. N 대신에 X를 써도 마찬가지고 A나 B나 다른 문자를 써도 마찬가지죠. 이 식은 N 자리에 숫자를 이제 1, 2, 3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그 결과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n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의 제곱은 1이죠. 그러면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고,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죠. 그래서 1일 때는 이 결과가 3이 나오죠. 자, 2를 넣어볼까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은 4니까 2 곱하기 4는 8이 되죠. 8 더하기 1 하면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2를 넣으면 9가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3을 넣으면은 3, 3은 9니까 9, 2, 18 되고, 여기다가 1 더하면 19 되잖아요. 4 넣으면 33이 나오나 봐요. 또 5 넣으면 얼마 나오겠고, 6 넣으면 얼마 나오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10, 100, 1000 계속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n에다가 계속 수를 넣어서 이 식을 한번 끝장을 봐봐라. 그럴 때 LIM을 앞에 붙입니다. 그러면 한없이 집어넣으면 한없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맨 끝까지 넣으면 그 끝에는 값이 얼마가 나오겠냐, 그런 거를 논하고 싶을 때, 그런 걸 알아볼 때 이 LIM이라는 기호를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 위의 식도 여기 있죠. 이것은 지금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곱하기로 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두 괄호의 내용을 곱하라는 얘기인데 곱해놓지는 지금 않았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곱해서 3n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n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3n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런데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지금 마이너스 n하고 플러스 3n하고는 여기는 n이 3개 있고 여기는 n 1개 빼라는 얘기니까 3개 n에서 n 하나 빼면 2n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으로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식을 여기다가 적어두면 더 간단한데 일부러 어렵게 내겠다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채로 괄호로 묶은 곱하기 식으로 된 식을 지금 위에 적어 놓은 거죠. 이것은 이제 더 어렵게 내겠다고 한 건데요. 이 괄호로 된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이건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에서 배우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건 따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런 면이 이제 수학이 어렵다는 건데, 중학교 수학을 모르면 이렇게 정리를 못 하니까 고등학교 수학도 이제 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결국 요 식을 여기다 적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리미트를 써서 끝장을 보란 얘기는 결국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의 제곱은 1이니까 여기는 3이 되죠. 2 곱하기 1도 2니까 3 더하기 2 하면 5고 하나 빼면 4 되죠. 자, 1 넣으면 4가 나오죠. 그리고 2를 넣으면은 2는 4니까 4, 3, 10이 되고 2 곱하기 2는 4 되고 더하면 16인데 1 빼야 되니까 15 되고, 이렇게 3 넣으면 32, n에다가 3 넣고 여기다 이제 또 4 넣으면 또 얼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5 넣으면 얼마 나오고 6, 7, 100, 뭐 1000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끝까지 넣어서 계속 집어넣으면 맨 끝에 어떤 값이 나오느냐 그 끝장을 한번 봐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리미트를 쓴 건데, 이 리미트가 적용되는 것은 각각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 분수로 된 식 전체에 리미트를 적용하는 거니까 지금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이 전체 값에다가 적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고, 얘 따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리미트 설명을 하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식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위에 거 식이죠. 이게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분모에 있는 건 지금 이거고요. 자, 이런 식들은 이 n에다가 이렇게 점점점 큰 수를 넣어서 끝장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수학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기호는 읽을 때 팔자가 지금 옆으로 누워 있죠. 무한대라고 읽는데 이 대자가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무한하게 크다. 무한히 크다니까 끝없이 크다. 지구에서 존재하는 마지막 수, 제일 큰 수,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한없이 커지는 맨 끝에 있는 그 수,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n의 화살표를 쓰고 이렇게 쓰면 이 n 자리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위에 것만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요, n을 계속 키워나가서 지구에 존재하는 마지막 수, 맨 끝수, 무한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를 넣으면은 이제 여기 결국은 이제 무한대를 제곱하고
지구의 제일 큰 수를 제곱해서 3을 또 곱하고, 또 지구에서 마지막에 있는 제일 큰 수를 갖다가 2를 곱해갖고 또 더하고, 거기에 숫자 하나 1 빼봐야 뭐 빼나 마나겠죠. 이건 결국은 이제 엄청 큰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얼마로 정할 수는 없겠죠. 일단 이 지구에 존재하는 마지막 수, 이 무한대수를 얼마라고 딱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계산은 안 되지만 눈치로 볼 때는 무척 큰 수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엄청 큰 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2를 또 곱해요. 그럼 더 커졌겠죠. 거기다가 또 2를 더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얘도 엄청 큰 어떤 수가 나올 텐데 뭐 얼마인지는 사실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식이라든지, 금방 뭐 이제 분모에 있던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식만을 수학에서 다룬다고 그러면 사실 n에다가 무한대를 넣는다, 엄청 큰 수를 넣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식을 끝장을 봐보자 해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다든가,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서 얘를 끝장을 봐보겠다 한들 끝장이 납니까? 모르는 엄청 큰 수가 나오겠죠. 얼마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식만 있으면 결국은 이 리미트라는 게, 끝장을 본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에는 그런 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x분의 1, x 대신 뭐 n으로 써도 되고 a로 써도 되고 뭐 b분의 1로 써도 되고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가, 변수가 들어가서 분모를 계속 숫자를 바꿔가면서 계산하는 x분의 1과 같은 식이 있어요. 이 식은 이제 x에 또는 n에 1을 넣으면 1분의 1이니까 1분의 1은 1이겠죠.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될 테고, 3을 넣으면 3분의 1 되겠죠. 4를 넣으면 4분의 1이 될 테고, 이제 계속 4, 5, 6 넣어가는 거죠. 얘를 이제 끝장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을 넣으면 100분의 1, 1000을 넣으면 1000분의 1, 만을 넣으면 만분의 1이죠. 더 큰 수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건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이 되네요. 10억. 자, 10억 분의 1인데 분수는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피자죠. 피자. 피자가 있으면 이 분모는 피자를 조각을 내는 수죠. 이 피자를 10억 조각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누죠. 뭐 계속 쪼개 가면은 10억 번을 쪼개면은 이게 10억이 얼마나 큰 수입니까? 1억. 1억이 뭡니까? 1000? 사실 저는 1000만 원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뭐 다 더구나 더 카드 쓰고 은행으로 다 이체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돈이 없기도 하지만 100만 원, 한 200만 원은 봤을까요? 1000만 원도 느낌이 안 오는데 10억은 얼마나 큰지도 잘 사실 감은 안 와요. 그런데 이 피자를 10억 조각을 내면 그 중에 한 조각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0억분의 1인데 10억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면 그 피자가 머리카락보다 작겠죠? 일단 10억 개 조각으로 쪼갤 수도 없을 건데 쪼개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한들 뭐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만질 수도 없겠죠? 네, 그래서 거의 아마 요렇게 한자로 요렇게 쓰나요? 네, 약자로 쓸 때 이제 요렇게 쓰는데요. 0에 가깝겠죠? 0. 이건 보나마나. 10억 분의 1도 그런데 하물며 이 n자리에다가 무한대, 지구에서 제일 큰 마지막 수, 피자를 지구에서 제일 큰 마지막 수로 쪼개서 그 중에 한 조각을 선택한다면 뭐 보나마나 없는 거나 똑같 0이나 거의 비슷하겠죠.
이게 쪼개 숫자로 표현하면 지금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건 읽을 수도 없잖아요. 10억도 아니고 이건 뭐 더 뒤로도 0이 더 있는 거니까 이건 보나마나 계산을 해도 거의 0에 가까운 수가 되겠죠. 아마 이 n에다가 또는 뭐 x든 a든 무한대를 넣으면 결론은 0에 가까운 수가 될 겁니다. 0이라고 딱 정할 수는 0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피자를 10억으로 쪼개든 100억으로 쪼개든 무한대로 쪼개든 그 중에 한 조각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체가 있기는 있는 걸 테니까요. 미세하더라도. 그래서 아주 0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람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0에 가까운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는 0에 수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수렴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 쓴 건데 0을 향해서 계속 접근해 가서 결국 0에 아주 가까운 숫자가 된다는 표현을 0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자에는 뭐 1이 아니라 2라도 마찬가지겠죠. 피자를 100억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 한 조각을 고른 거나 두 조각을 고른 거나 뭐 크기가 눈에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사실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100조각을 선택해도 두 조각 고른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100조각 아니라 1000조각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이면은 되게 큰 숫자라 그래도 그러면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애초에 이 분모가 무한되면 너무 큰 수로 이 조각을 내버린 거기 때문에 그 중에 1000개 골라봐야 이것도 결국은 0에 가깝게 됩니다. 0으로 수렴하게 되죠. 바로 그래서 이 n분의 1 또는 뭐 x분의 1 이런 식이 결국 리미트로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x분의 1과 같은 식은 끝장을 보면 0에 가깝다, 거의 0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뭐 3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는 끝장을 봐버리면 몰라요. 끝장을 보려고 그래도 엄청 큰 수가 나와버리죠. 그런데 x분의 1이나 뭐 x분의 3이나 이런 식들은 끝장을 보게 되면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x분의 1, x분의 2 이런 식을 이용하면은 이 문제도 끝장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미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역시 리미트 뒤에 분수로 써져 있죠. 리미트하고 2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문제를 안 주고 또는 리미트 3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안 주고 리미트하고 몇 분의 몇 이렇게 줬잖아요. 그게 아까 앞에서 살펴본 뭐 n분의 1, x분의 1, 뭐 x분의 3 이런 것들은 리미트를 붙이면 끝장을 보면 끝장이 봐집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끝장을 볼 수 있는 식이 되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쓰고 끝장을 볼 수 있는 분수 형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장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끝장을 보면 이제 그걸 갖다가 극한값이라고 부르는데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죠. 구하기 전에 n이 여기 이제 무한대라고 표현했죠. n을 무한대로 입력을 해봐라.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할 때 그냥 여기다가 막바로 무한대를 넣습니다. 그러면 n에다가 무한대 넣고 n에다 무한대 넣고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하면 이런 식이 되죠. 2의 무한대 제곱 더하기 1분의 3의 무한대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이렇게 막바로 무한대를 그냥 집어넣으면요. 계산이 아까 분수 몇 분의 몇 이런 거는 이제
x n분의 1 이런 거는 리미트 붙이면은 0으로 극한값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한대를 막바로 집어넣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엄청 큰 수겠죠. 무한대를 또 제곱까지 했으니까. 거기다 또 2배를 하고 1까지 더하면 얘는 엄청 큰 수가 되겠죠. 엄청 큰 수인데 걔도 결국 요약하면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를 제곱하고 3배를 하고 무한대를 2배를 해서 1을 빼면 얘도 엄청 큰 수가 되겠죠. 무한대보다 더 큰 숫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결국 지구에서 제일 큰 수면 결국 무한대죠.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건 숫자는 아닙니다. 무한대에서 빼기 1을 해도 얘도 무한대예요. 또 무한대에서 더하기 1을 해도 얘도 역시 큰 수니까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1분의 무한대 플러스 1은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표현은 가능한데, 이게 같은 기호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1 빼진 수하고 1 더해진 수면 이 두 수는 같은 수입니까? 아니죠. 어쨌거나 얘가 조금 더 작은 수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큰 수들이고 처음부터 이 값이 결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르는 수기 때문에 이 무한대라는 건 숫자처럼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바로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엄청 큰 수분에 엄청 큰 수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값은 모르죠. 그래서 끝장이 안 납니다. 그냥 얼마인지 모르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막바로 n자리에 무한대, n이 무한대다. 그래서 n자리에 무한대를 탁 넣고 계산을 하면 값을 못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선 이 식만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우선 얘를 정리하면 이게 되죠. 그런데 분수의 특징은요. 분수의 특징은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하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얘를 어차피 약분해버리면 도로 이게 되니까.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분의 1 이걸 곱할 거예요. n분의 1을 곱하는 이런 식으로 된 이런 형태의 뭐 2n분의 1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곱할 건데, 이런 형태로 곱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n분의 1, x분의 1 이런 식들은 끝장 보기를 하면은 끝장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장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이렇게 n분의 1을 곱하는데, 여기 보면 n도 있지만 n제곱이 있죠. 이 n제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n제곱이 있죠. 그래서 n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n분의 1을 안 곱하고 n제곱분의 1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 줄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n의 세제곱이었다. 그러면은 n 세제곱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여기가 n의 4제곱이었다. 3n의 4제곱으로 쓰여 있었다. 그러면은 n의 4제곱분의 1을 분자와 분모에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로 이 제곱수가 큰 애, 그 큰 놈을 분모로 보내가지고 n 얼마 제곱분의 1로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겠죠. 얘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각각을 다 곱해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분모로 각 항마다 분모에 이제 n제곱이 다 들어갔죠. n제곱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n제곱은 약분이 되죠. 같은 숫자니까. 그래서 1, 1. 아까는 약분 안 된, 여기 지금 아직 무한대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n은 지금 어떤 숫자를 대신 쓴 겁니다. 3이라든지 5라든지. 아직 무한대를 안 넣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n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약분하면 n 하나가 남겠죠. 그리고 얘는 약분할 게 없고 얘는 n제곱끼리 약분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n제곱이 다 없어지니까 3만 남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n분의 2가 남겠죠. 얘는 이제 n제곱은 뭐 이렇게 n 곱하기 n이니근데 여기 n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없앤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1 되니까 결국 2만 남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3 더하기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분자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분모는 2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모든 식이 지금 항들이 다 n분의 숫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물론 여기 이제 n제곱도 있지만 뭐 n 세제곱도 좋고 n분의도 좋고 몇 제곱이든 상관없습니다. 밑에가 n이 있고 위에가 숫자만 나오면 돼요.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끝장보기 리미트를 붙여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간단히 줄였어요. 지금 그렇죠? 정리를 해서 위아래다가 지금 n제곱분의 1 여기도 n제곱분의 1을 곱해줬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 식,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식이니까 이 식에다가 끝장보기를 하나 이 식에다가 끝장보기를 하나 똑같겠죠?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이고 n을 무한대로 집어넣습니다.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한대, 여기가 n이었죠. 그래서 n제곱 대신 무한대 제곱이 되고 여기 무한대 들어가고 여기 무한대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이건 피자 생각하면 되죠. 피자를 지구상에서 제일 큰 숫자의 제곱만큼 조각을 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러면 그 피자 조각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한 조각 고르나 두 조각 고르나 보이지도 않겠죠. 이건 더하겠죠. 제일 큰 숫자의 제곱을 한 만큼을 또 쪼개버린 거니까 더 많은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조각은 더 작겠죠. 결국 이 부분들이 다 0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3,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네요. 자, 오늘 푼 문제는 리미트, 극한에 관한 문제죠. 극한은 끝장보기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요식만 따로 놓고 또는 요식만 따로 놓고 보면 끝장보기가 안 되죠. 엄청 큰 숫자가 나오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x분의 1 또는 뭐 n분의 1 이렇게 분모에만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결국은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끝장보기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리미트로 된 식들이 이 극한의 문제가 나올 땐 대부분 분수로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줘야만 끝장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놈, n의 제곱이면 n제곱분의 1, 여기도 n제곱분의 1. 위아래는 이제 똑같은 거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듭제곱으로 곱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된 수식에다가 n자리에 무한대를 넣으면 결국 이런 식이 돼서 0으로 수렴이 되니까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을 텐데 또 내일이나 아니면 이 동영상을 끄자마자 뭘 했지? 하고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 리미트, 무한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기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요. 걷기, 또 수영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평생을 걷죠. 육지에 살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손쉽게 걸으니까 걷는 거는 뭐 시군증먹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이 걷는 걸 배울 때까지 얼마 걸립니까? 1년 걸립니까? 1년 더 걸립니까? 아기들이 걸을 때 뒤뚱뒤뚱 잘 못 걷죠? 그러면 1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막 달리기를 막 할 정도가 되면은 초등학교 한 1학년 7살은 6살은 돼야 됩니까? 그러면 거의 제대로 걸으려면 6년 정도 걸리는 셈이군요. 바다에 사는 바다 표범이라고 부릅니까? 바다 표범. 아니면 뭐 물개. 이런 동물도 코로 숨을 쉬죠. 그런데 이제 살기는 평생을 바다에 살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이제 평생 수영을 하면서 사는데, 바다 표범이나 물개의 그 애기들도 태어날 때는 수영을 못 하더라고요.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해안가 백사장이나 바위 위 이런 데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는 그냥 육지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또 코로 숨을 쉬니까 수영을 전혀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바다 표범이나 물개가 애들을 물어갖고 이렇게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더라고요. 애들은 이제 어리니까 물에 들어가면, 코로 물 들어가면 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하는지 그냥 수영을 안 배우려고 물 밖으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어미들이 물어서 자꾸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수영을 배우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뭐 지켜보지 않아서 뭐 6년씩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리미트나 이런 무한대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공부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알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뭐 이 강의를 두세 번을 더 보시던가, 아니면 참고서나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더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저절로 이제 차차 잘하게 될 겁니다. 저도 뭐 이것을 알고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엄청 연습을 많이 했죠. 지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반복 연습을 해서 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실망 마시고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지루한 설명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